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계속 왔다 났다 그러고요.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어제 코스까지는 약간 반등이 들어왔다가 오늘 또 다시 또 밀리면서 마친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기록했던 언제입니까? 6월 23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기록했던 이 저점이 바닥이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반등 이후에 이제 한번 오늘 접어줬는데 이 흐름이 살짝 접어줬다가 다시 또 갈 것이냐? 뭐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요. 아직 시장의 기본적인 큰 흐름은 변한 게 없다로 시장의 시각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요컨대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의 배경은 제가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더블 리스크, 그죠? 경기 침체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어떤 상승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하락 모멘텀이 변화됐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마감한 뉴욕 증시의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에 의한 여파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그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의 투자 전략. 즉,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죠? 이제 주식을 그 주식을 사는 흐름은 투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무조건 하반기에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면은요, 많이 올라가고, 뭐 우리가 흔히 주식 격언 중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깊어지고 있는 골 흐름 속에서 과연 어느 지점에서 산을 겨냥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냐, 이제 그 전략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 대안적 접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혼동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혼동들을 하냐면은 하수들은 전략이고 전술이고 없고 그냥 1년 365일 맨날 뭐 사야 되니까, 항상 뭐 이제 방송 같은 데서도 항상 추천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접근을 할 시점과 전술적인 접근을 할 시점, 그리고 전략적 종목과 전술적 종목 대응,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전략적인 부분 속에서 과연 현재 시점은 저점 구간이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술적인 시점에서 구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요, 그 반등의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말입니다. 상승이건 하락이건 간에 상승 흐름을 보일 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보일 때도, 잠깐만요. 상승 흐름을 보일 때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없죠. 그죠? 항상 보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상승 트렌드건 하락 트렌드건 간에 주가가 움직일 때 이제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하락 트렌드잖아요.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이런 흐름,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즉, 이 흐름이 다시 꺾이지 않고 올라가면은 이건 뭡니까? 추세 전환의 흐름이고, 그죠?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밀리면은 요 반등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난 금요일 이후부터 금요일, 월요일, 어제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은 그럼 어떤 의미냐?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그러면 왜 나타나느냐? 간단해요. 많이 빠지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많이 빠지면 나타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막 추매가 계속 나오게 되면 가격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시장의 주변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더블 리스크가 해소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올라가요. 그죠?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예요. 테크니컬한 반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 반등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가 매수 심리가 순간 들어오면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많이 싸다라는 관점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기다려라. 그죠? 그러니까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신용이죠, 신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2주 전, 3주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해드린다. 신용이 한번 확 털리는 지점이 올 거다. 그게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러프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 분석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때는요, 실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급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가격의 메커니즘. 그러면은 수급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26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 빠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악성 매물이 나오게 되겠죠. 악성 매물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면서 2.5배로 신용을 건 사람들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것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담보 비율이 130%, 140% 밑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깡통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권사 지점에서 반대 매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300포인트 빠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번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일단 1차적인 저가 매수 포인트로 노려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이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해서 신용 잔고가 하루에 27일 날 하루에 얼마가 털렸습니까? 8,400억이 털렸죠. 이날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과정 속에서 보시면은 계속 신용 잔고가 털렸잖아요.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근데 이 매물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매물이 아니라 제가 2주 전, 3주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파는 필물 같은 그런 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지 시장이 참 냉정한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지 한번 시장이 터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이 흐름을 단기 매도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저는 아직 더 남았다라고 봐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얘기를 하면서 2주 전, 3주 전에 그때가 이제 신용융자 잔고 기준으로 해서 한 21조, 22조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9조 원 정도까지 올 거다. 그러니까 19조 원 정도까지 온다는 얘기는 3조가,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3조가 털린다는 얘기는 엄청난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도가 강하면 주가는 당연히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타났는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일단 1차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안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하락의 흐름을 상당히 좀 쉽게들 생각하는데 이 하락의 흐름은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비체계적 리스크가 아닌 아주 근본적이고 체계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이 추가적인 어떤 신용 매물의 정리 과정은 여러분께서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단기 흐름 속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성격을 지금 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반등의 흐름은 이런 1차 악성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싸지면서 팡 튀는 가운데에서 리바운드의 흐름, 그 흐름에 의한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 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타났던 이 흐름이 말이에요. 사실은 지난번 1월 28일, 29일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때도 사실은
제가 그때도 이제 똑같이 설명드렸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주가가 이제 신용 잔고가 팡 털리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이때죠. 이때 이제 설명드렸던 분이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의한 1차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때 이 당시에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렸는데 이러면서 뭡니까? 리바운드가 들어왔잖아요. 이때도 사실 상당히 센 리바운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리바운드가 어느 정도, 이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이게 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계성을 가진 반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되밀려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용 잔고가 전체적으로 막판에 주가 하락을 추가로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어제 지수대가 몇 포인트였었냐면 여러분들 지난번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전에 말입니다. 주가가 밀릴 때 그때 고점이 아침에 살짝 들었다가 그냥 내리꽂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고점짜리가 얼마였었냐면은 2418포인트인가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이번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매물을 받고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규정을 할 때 아직까지 중기 트렌드의 하락 트렌드는 유효한 가운데에서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됐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왜 나왔느냐? 1차 악성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막 물량을 던져버리니까 주가는 계속 그냥 터무니없이 하락을 했고 그 하락했던 흐름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단기간으로 주면서 튄 흐름. 이제 그게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벌어졌던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는 다시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밀린 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밀렸다라는 관점 그 이전에 이 기술적 반등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오늘 대체적으로 주가가 밀릴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어제 사실은 종합주가지수가 1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한 가운데서 어제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반등이 마무리되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 전반적인 시장의 그 하락 트렌드를 형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1차 그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심리만 갖고서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싸다라는 관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까지 던졌던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파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갔지만은 반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매수가 들어왔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 목요일 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야 이제 계속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잠깐 치고 빠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지수대가 대체적으로 역배열되어 있는 1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난 언제입니까? 수요일 날 고점짜리 수요일 날 고점짜리가 2418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딛고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걸 좀 제가 크게 잡아드린 게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 중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멈췄죠. 하락이. 그동안에는 5일선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멈추고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은 내려오는 가운데서 이게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이제 임박해 있는, 그죠?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 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말입니다. 보통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게 되면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그렇지만은 이거를 왜 올라갔느냐?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형성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왜? 단순한 낙폭 과대에 의한 리바운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기 골든 크로스를 시장이 갖다 저점 국면으로 본다. 이거는 조금 더 속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의 그 시각을 견지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1차적으로 지난 언제입니까? 6월 23일 날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급락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번 1차적인 저점을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뭘 보시냐면은 이 저점이 사수되는지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지난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패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 지난번에 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급락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도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반등을 줬는데 다시 밀렸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말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시나리오도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막바로 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들어오는 관점보다는 이전에 기록했던 이 흐름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커요. 지금 흐름 속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하락 모멘텀은 여전히 유해요.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탈의 부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의 악성 매물을 소화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급한 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코스를 기점으로 해서 급한 매물들, 당장 팔아야 되고, 이거는 시장이 떠안을 수 없는 반대 매매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 부분 털렸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물량들은 클리어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은 또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메간톡급 어떤 그 악재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당분간의 흐름, 그러니까 뭐 일주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일주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적어도 시장은 지난 2300포인트대 부분 속에서는 한번 지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로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매수 신호를 안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회원들한테 저희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막 인버스, 곧버스를 좀 배팅을 했거든요. 배팅을 했는데 다만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의 배팅은, 그러니까 현물 배팅은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번 더 눌릴 때 단기 매수는 가능한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5일 11선과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며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할 때 1차적인 악성 매물, 그러니까 신용장고의 클라이막스 과정이 한 차례는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지난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8,300원까지 한번 하루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제 피부에 안 와닿으실 텐데 하루 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8,300억이 털렸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이거 저 진짜 5,000원 만에 봤어요. 이거는요. 웬만한 악성 매물들 그냥 대기하고 있었던 경계 매물들이요. 다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일단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급의 구조가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악성 매물들이 소화 과정에 진통을 한번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8,400억 정도의 그 신용잔고가 털렸다라는 얘기는 일정 정도 하락 압력은 있지만은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 속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의 밸런스가 맞아졌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추가적인 급락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은 뭐 이제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횡보를 하거나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환이 돌아가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철저하게 방망이는 짧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현금은 항상 유지를 하는 가운데 가령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은 200만 원이라도 그냥 얼마 안 되겠지만은 200만 원어치만 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견지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빨리 팔지 않고서 나오지 않으면은요, 또 물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시장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에 그러면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OCI 최근에 잘 가죠. 그죠?
OCI는 이 방송 제가 한 이토마토에서 한 5년 있었나요? OCI는 제가 단골 종목인데 최근에 OCI 뭐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좋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조선주들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단기 관점 속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조선 관련주.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이제 그나마 어떤 그 트렌드를 유지해주는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순환매 쪽에서는 뭐가 올라갔어요? 화장품.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는요 두더지 잡기예요. 두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고개 쳐들면은 때리고 또 다른 애가 쳐들면 때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장에서는요 낙폭 과대주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그때마다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시장 흐름을. 어떤 불확실한 예측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견지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락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고 지금 사실은 연준에서 지금 골머리를 아플 거예요. 어떤 내놓을 수 있는 처방책이 사실 맞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주식시장은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전략적인 흐름 속에서는 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배팅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거는 전략적인 차원의 생각이고 다만 전술적인 흐름,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도의 클라이막스에 따른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많이 빠진 가운데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진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기 관점 속에서의 대안적 시세의 관점 속에서의 흐름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계속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지금 뭡니까 22조 원대에서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원대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내일이면 여러분들 이거 또 줄 거예요. 계속 줄 건데 지금 18조 원, 이게 17조 원대, 뭐 16조 원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생각해서요. 물량이 악성 매물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졌다라는 점. 시장은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매도의 압력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거를 수급의 변화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략적인 흐름 속에서는요 여전히 주식의 전면적인 편입 이거는 대기해라. 저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주면은 반등 시에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라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뭐 반등 분명히 줬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액션을 좀 취해놓고 여러분들이 주식 자산보다는 현금 자산을 좀 늘리는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주식 편입은 아직까지는 대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인 차원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들의 경우에는 글쎄 주 후반 정도 구간 속에서는 한번 또 단기 저가 트레이딩을 대기하는 그 관점은 투 트랙으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 종목은 여전히 저는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은 조선 관련주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장입니다. 그리고 다만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요새 계속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으면 그 위기는 여러분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찾아올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너무 섣부르게 따라서 주식 사지 마시고 지금은 일정한 스탠스를 유지하시면서 객관적인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